15분 알람 맞춰놨습니다. 제가 뜨개톡톡 할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하려고 딱 시작을 하면은 딱 이 정도 얘기하고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말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제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밀리고 놓치고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맞춰놓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후딱 이렇게 가야 돼가지고 제가 맨날 바쁜 거는 아닌데 항상 요즘 특히나 이번에가 굉장히 일이 조금 밀리고 원래 하던 일도 바쁜 시기인데다가 제가 도안 작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뭔가 하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어가지고 브이로그 촬영하고선 하는 것도 되게 간당간당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재밌거든요. 재밌고 그렇게 막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이제 조금 더 퀄리티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오늘 아직 인사를 안 드렸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겉바입니다. 오늘도 뜨개톡톡 6화인가요 이제? 정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한 달에 2번 정도 뜨개톡톡을 하고 있는 거니까 거의 12주? 현재 한 3달 가까이 되어 가네요. 여러분들이랑 뜨개톡톡이라는 거를 해야 되겠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게 참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역시 사람이 일단 질러보고 그 다음에 수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제 멘토 같은 그런 유튜버분이 계시는데 그분 영상 중에서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던 게 일단 시작을 해라. 선 지름 후 수습을 해야지 사람이 움직이고 뭔가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굉장히 응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상태잖아요. 도안 만들기도 선 지름, 그 다음에 후 수습하는 중인데 사람이 뭔가를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수습을 한다고 합니다. 전 지금 수습 중에 있지만 되게 재밌고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우는 게 정말 많고 조금 더 풍요로워졌다 할까요? 오늘의 뜨개 정말 다행히도 얘기를 하면서 뜰 수 있는 편물이 생겼습니다. 짠짠! 지금 벌써 여기 소매 분리 다 하고 있고요. 몸통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서 처음으로 해본 게 뭐냐면 이거 별실코 잡기 같은 거 같은데 이거 처음 해봤어요. 저는 가마코로 해가지고 항상 여기를 이 몸통을 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게 이름이 뭐라고 했는데 잠시만요. 별도 사슬코, 소매 별도 사슬 콧등에서 몇 코 줍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저는 별도 사슬로 한 번도 떠본 적이 없어서 어떤 게 장점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나중에 이 코를 어떻게 정리를 할지가 너무 궁금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코의 모양이 또 어떨지가 정말 궁금해요. 지금 뜨고 있는 거는 제가 탑다운 스웨터 카디건이라고 하는 책, 슬로우플로우 작가님 거의 책을 되게 좋은 기회로 인스타그램에서 협찬을 받았어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었다던가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요청도 없었고 지금 요즘 뜨고 있는 책인데 굉장히 초보분들께도 많이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작품들도 많고 서술도 되게 잘 되어 있어서 뜨개톡톡, 그러니까 오늘 주제에서 되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 것도 사실 이 작가님 거라 가지고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6화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내가 초보 시절에 되게 고민을 했었던 거를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 이 정도 시간에 안에 막 얘기를 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건 맞아요. 왜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도 굉장하게 많고 그리고 뭐 어떤 작품을 뜨냐에 따라서도 사실 이런 팁들이 되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우선은 정말 처음 뜨개질로 옷을 시작을 하실 때 어떤 것들을 먼저 준비하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고 나중에 다른 또 주제로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지금 많이 도움을 받았었던 뜨개 책들이 어떤 건지 아니면은 뭐 뜨개 동영상이라던가 그다음에 랜선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소개할 수 있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뜨개로 옷을 만들기 시작할 때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떤 과정들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화면에서도 그렇지만 색깔 너무 예쁘죠? 빨리 완성해가지고 저 이거 입고 얼른 봄 나들이 가고 싶어요.
맨 처음에 뜨개를 시작했을 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뜨개질로 옷을 만드는 거랑 목도리를 만드는 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제 영상 중에서 한 벌로 브이넥 스웨터 만들기 영상이 있어요. 그때가 제가 뜨개질로 옷을 만든 첫 번째 작품입니다. 첫 번째 영상이에요. 아마 처음에 뜨개질 옷 만들 때 제일 많이 고민되는 게 아니 바늘이 이렇게 비싸? 이 비싼 바늘이 꼭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제 주변에도 저 아는 언니분이 제가 이제 뜨개질로 옷 만드는 걸 알고 나서 만들고 싶다고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팁 같은 것들이나 필요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터체인저블 바늘이 꼭 필요하냐? 인터체인저블 바늘이 뭐냐면 이렇게 여기를 돌리면은 뺄 수 있고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줄과 이 바늘을 분리할 수 있는 분리용 바늘을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요런 문구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 이런 줄바늘도 사실 가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요즘 시세를 잘 모르겠네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게 500원, 1000원, 1500원? 1500원까지도 안 갔던 것 같은데 5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아마 그 정도 가격일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인데 막상 옷을 뜨려고 하니까 모두가 다 이런 인터체인저블 바늘을 쓰는 거예요. 교체할 수 있는 바늘이 되게 비싼 편이거든요. 아, 이렇게까지 돈을 들여야 되는 부분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가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안 사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고 이거 말고 다른 바늘 없어? 뭔가 일단 한번 써볼 수 있는 그런 바늘 없을까? 라고 질문을 가끔 받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옷을 뜨려고 하신다면은 물론 저런 줄바늘로도 뜰 수는 있습니다. 뜰 수 있어요. 그런데 되게 복잡해요. 옷은 원통으로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디건이지만 이런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줄바늘로 떠도 돼요. 근데 초보분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작품은 아마 이 브이넥이나 라운드 스웨터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동글동글 동그라미로 이렇게 떠내려 가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줄바늘로 뜨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런 줄바늘을 이렇게 가지고 떴을 때 이 길이가 몸통과 정확한 길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아닐 경우에는 이 편물이 계속 뒤로 밀리고 뻑뻑해지고 뭔가 바늘이 이렇게도 안 되고 그래요. 몸통이 이만한 사람은 없어요. 애기가 아니라면 몸통이 이만한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편물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내 몸통에 들어갈 편물이 다 걸려 있다는 얘긴데 그럼 바늘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교체용 바늘을 통해서 이런 긴 케이블을 연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바늘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요 바늘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쉽게 뜰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옷의 형태의 특성 때문에 줄바늘로는 정말 한계가 있는데 할 수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들은 장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구 탓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세트 바늘로 다 구입을 하기에는 1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걸 맞아요. 그래서 처음부터는 그렇게 사시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고 내가 뜰 작품을 선정을 하고 그 작품에 필요한 것들만 이번에 한번 사보자 해서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제가 처음에 썼던 바늘은 니트프로 바늘이었고 지금도 니트프로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늘 욕심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런 거 치고 바늘이 한 가지만 있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뭔가 니터분들 중에서 되게 도구 많이 갖추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는 돼요. 왜냐면은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스타일도 굉장히 달라요. 바늘마다의 그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서 어느 정도 좀 뜨면서 써보면은 선호가 좀 생기는데 저는 니트프로 처음에 쓴 그 바늘이 지금도 제 손에 맞아서 다른 것들보다 많이 쓰고 있어요. 니트프로에서도 라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니트프로 진저 바늘
처음에 샀었고, 케이블도 이렇게 80, 그때 생각할 때는 80cm랑 40cm 하나씩만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40cm 바늘은 적어도 2개 정도는 구입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소매를 잠깐 분리해두는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요 소매 있는 부분을, 우린 팔이 2개니까 케이블이 2개 있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옷을 처음 뜬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돈이 좀 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도전해 보시는 게 나중에 그 더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끝까지 다 뜨실 수 있는 준비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실의 가격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거고 하지만, 옷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도리보다는 실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몸에 닿는 편물이다 보니까 막 엄청 저렴한 실을 쓰기는 조금 아까운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잘 못 입게 될 수도 있거든요. 보풀도 많이 일어나고 몸에 닿기는 너무 따갑고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막 아끼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쓸 생각,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생각을 아예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재미있는 뜨개가, 끝까지 우리가 완성해 볼 수 있는 뜨개 옷 도전기를 시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뜨개는 뭐 어쩔 수 없이 돈이 든다 막 이런 말씀으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막 아주 싼 것들, 그러니까 정말 되기는 가능은 하지만 뜨기는 힘든 요런 도구들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끝까지 뜨기도 전에 너무 힘든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준비를 해놓고 시작을 해도 지루한 구간이 있거든요. 막 무한 메리아스 뜨기라든지 막 이런 몸통도, 저도 지금 이 몸통을 쭉 이렇게 떠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이건 잘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루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스무스하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도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다른 분들이 많이 쓰시는 걸로 준비를 하시고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또 뜨개 하면서 많이 사용을 했었고 또 필요로 했었던 게 볼거리입니다. 지루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달랠 수 있을 만한 넷플릭스나 유튜브 채널, 뭐 뜨개 유튜브 채널이 좀 도움이 좀 많이 됐거든요. 나도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내 앞에 또 다른 분들 뜨개질을 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좀 지루함을 달래주는 부분이기도 했고, 뜨개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뜨개 취미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잖아요. 팁들도 많이 얻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약간 좋아하는 비슷한 취향의 니터분들의 그 영상 같은 것들을 조금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런 것도 있었어요. M1R이나 M1L 이런 그 목도리 뜨면서는 필요하지 않았었던 뜨개 스킬들이 있거든요. 우리 옷이 모양이 그냥 일자로 떨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조금 넓어졌다가 좁아졌다 하잖아요. 그런 모양을 만드는 기본적인 스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너무 겁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되게 이게 뭐야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만 조금 지나고 나면은 훨씬 수월해지고, 아예 뭐 이 정도야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건 다 익숙해져요. 되게 천천히 알려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영상도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나올 때마다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뭐 여기서 M1R을 해라 라고 하면 그거를 인터넷에 그대로 찾아보시면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스킬들을 배우고 나시면은 또 다른 거를 미리 내가 공부를 해놓고 그 다음에 도안을 찾으면 그 다음 도안에서는 더 쉽게 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뜨개는 초보자들이 하는 스킬, 그 다음에 뭐 중급자가 하는 스킬,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기술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 스킬, 이렇게 나눠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혹 이 정도 하는데 옷을 뜰 수 있냐?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사실 그게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약간 제 생각은 그래요. 기본적인 옷을 뜨는데 필요한 스킬이 있기는 하지만 매번 작품을 뜰 때마다 배워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급이라서 이 정도 뜨고
뭐 더 스킬이 있어가지고 요 스킬을 알고 있다 이게 아니라 이 작품에서는 이런 걸 새로 배웠어. 다음 작품을 하는데 저번에 배웠던 게 또 나오네. 그럼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스킬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킬들이 뭐 기본 초급자들이 해야 되는 스킬이다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 매번 작품마다 들어갈 때마다 내가 새로운 것들을 배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도전을 하시면 어느샌가 내가 알고 있는 게 이렇게 많아지네. 그리고 인터넷 통해 가지고 찾아보는 그런 횟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실 겁니다. 작품을 고를 때 디자인만 보더라도 요 정도는 내가 뜰 수 있는 레벨일 것 같은데 이런 감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도전을 하실 때 막 너무 겁내지지 마시고 요거에서는 내가 이런 것들 이런 스킬들이 여기선 담겨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배우고 넘어간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작품들을 도전하시면은 어느샌가 또 내가 좀 늘었네 라는 거를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만큼 떴습니다. 딱 이 정도? 여기가 8이고 이만큼 뜬 거예요. 조금 작게 갑자기 들리죠? 죄송합니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카메라를 켜서 이어보려고 합니다. 그날 여러분들한테 또 엔딩 인사도 못 드렸어요. 막 시간도 엄청 없었는데 막 급하게 얘기하고 나갔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조금 작게 들릴 수 있어요. 12시 넘은 밤이어가지고 크게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마이크를 켜고 하고 싶은데 저는 마이크 소리가 조금 더 거슬리더라고요. 이제 제가 초보였을 때 조금 더 고려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이야기 중에 말씀드릴 마지막 부분은 너무 영상 튜토리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도안에 먼저 친숙해지는 거를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 도안을 처음에 보려고 했을 때 되게 막막했어요. 제가 처음에 봤었던 도안은 서술형 도안이거든요. 작가님이 하라는 대로만 뜨면 돼가지고 굉장히 접근하기가 쉬운 방식의 도안이에요. 그 다음에 무늬 있는 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디자인을 접하려고 했을 때 영상 튜토리얼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 영상 튜토리얼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다 보면 더 좋아하는 디자인 같은 것들을 도전하기가 조금 어렵게 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여러 가지 뜨개 이제 사이트나 플랫폼 같은 것들을 저도 보잖아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판매하는 도안에 영상이 요즘에는 좀 많이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당연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도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영상이 같이 있는 게 기본이 아닙니다. 도안이라는 게 있고 그거를 보고 선생님이 영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어떤 클래스가 또 따로 있는 거거든요. 조금 보시는 분들이 편하게 뜨시기 위해서 약간 추가적인 선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혹 도안에 영상이 없으면은 뭔가 되게 어떻게 떠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근데 원래 도안은 영상이 이렇게 원래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도안으로는 잘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영상만 보고 이렇게 따라서 만들어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뭐 취미생활인데 어떻게 해든 사실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문제라기보다는 도안을 처음에 어떻게 읽냐라는 거를 처음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은 이거 진짜 별거 아니었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차트 도안을 바텀업을 뜨면서 도전했었거든요. 근데 이 바텀업 뜨면서 한 번만 해보시면은 이게 서술형 도안보다 차트 도안이 훨씬 더 보기가 쉽네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쫙 어떻게 뜨는지 말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옷의 모양이 어떻게 떠 내려가고 있는지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약간 망망대해에서 중간에 이렇게 떠 있는 배의 입장이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근데 차트 도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옷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그 진행 사항을 알고 뜰 수가 있어서 조금 더 답답하지가 않다라는 장점이 있죠. 요즘에 또 국내 작가님들 거 가끔 이제 구경을 하다 보면은 차트 도안이랑 그다음에 어느 정도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또 서술형으로 조금은 또 첨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도안 작업을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초보 분이시더라도, 그러니까 옷을 처음 뜨시는 분들이라도 도안을 통해서 서술어 도안이든 차트 도안이든 도안을 통해서 시작을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그 튜토리얼은 약간 요런 선물 같은 게 있었네 하고 즐기실 수 있는, 같이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걸로 도전을 하시면은 뜨개를 정말 더 풍요롭고 훨씬 재밌고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초보 시절에 겪었었던 어려운 점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잘 뜨시는 분들이 또 와서 보시고 하시는데 네.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지루한 이야기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라는 공감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옷 만드는 거를 생각은 하셨지만 약간 도전하기에는 힘드셨을 수 있었던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너무 좋은 취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에 가면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는데 할 일, 설레는 할 일, 그리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내가 좋아하는 걸 했을 뿐인데 입을 옷이 생기는 정말 너무 좋은 취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뜨개톡톡 6화는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뜨개로운 하루 되시고 다음 브이로그와 다음 뜨개로그에서도 또 다시 뵐게요, 여러분. 안녕!